조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나라 땅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고 또 이를 숙명으로 알고 살았었죠. 그런데 좁은 조선 땅을 떠나 광활한 중국 대륙을 약 100여일 동안 여행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벅찬 감격을 통곡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더니 연암 박지원입니다. 연암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쓴 열하일기는 조선 최고의 여행기지요. 하지만 당대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문제의 책으로 찍혀 출간되지도 못했습니다. 연암이 중국을 여행했던 18세기 후반, 조선은 청을 원수로 여기고 배척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2번이나 침략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지요. 청이라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받고 사신단으로 가는 것조차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 청나라 황제가 칠순을 맞은 1780년 5월 조선은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때 연암도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중국 땅을 밟게 됐고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청의 문물을 접하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 6천리길. 연암은 청나라를 종횡무진하며 조선이 배울 장점을 끊임없이 기록했습니다. 운송수단의 발달로 상업이 활성화되니 연암은 수레를 보며 경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지요. 연암이 주목한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연암은 돌의 제조와 활용을 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낙후된 조선을 개혁할 방법을 찾으려 했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요. 도덕과 명분을 앞세운 다른 양반들과 달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열하일기가 담고자 했던 정신이었습니다. 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글 읽기.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열하일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교육자료에서 선생님이 발췌해 왔거든요. 한번 참고하기 바라고 1번 보겠습니다. 열하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글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하일기는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중국에 다녀와서 쓴 여행기입니다. 이랬어요. 당시 중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요구되었죠. 그러니까 양반은 기본이고 그 다음 지식인, 학자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중국을 가려고 굳이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몇 달 동안 누런 모래바람을 뒤집었어야 하는 험난한 여행길을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했거든요. 하지만 박지원은 호기심이 강하고 모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한양에서 평양을 거쳐 우주, 북한 끝을 넘어서 성경, 여기 사막이죠. 북진, 산해관, 연경, 북경, 그리고 열하까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쵸? 이렇게 사막과 험난한 곳을 더군다나 그 추위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뚫고 열하까지 다녀오는 과정이라서 양반이나 지식이나 학자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그 담력 이런 것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갔다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온 박지원은 3년 동안 다녀오셨나봐요. 이쪽을. 그렇죠? 정성을 쏟아 열하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이 느낀 바를 진솔하게 기록했기에 책 이름이 일기라는 말을 붙였고, 그러나 사실 열하일기는 개인의 감상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연합의 생각과 기억, 철학과 세계관을 한데 모은 지식의 저장소입니다. 이랬어요. 이때 일단 이 부분 지도를 볼까요? 여기는 청나라가 지배했었고, 이때는 조선입니다. 좀 지울게요. 그 영상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그런데 청나라는 누구를 멸망시켰냐면 명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를 적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는 임금의 나라, 우리 여기는 신하의 나라, 또는 어버이의 나라, 자식의 나라, 형님의 나라, 아우의 나라, 이런 식의 관계가 오랫동안 성립되었거든요. 특히 임진왜란 때 외적이 조선을 침공해 왔을 때 명나라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의리 때문에, 의리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청나라와는 적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양반 뿐만 아니라 서민, 평민, 천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청나라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나라는 당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 비해서 월등히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께서 열하일기, 중국의 열하 지방에 가서 느낀 점들, 당시 우리 문화 또는 문명, 지배계층의 안이함, 이런 것들을 비교하여서 글을 진솔하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이게 금서였어요.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 왜? 비판을 했거든요. 우리의 현실을. 당시 조선의 현실, 지배계층, 그리고 문물, 청과 이렇게 적대적 관계인가? 이러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금서였었습니다. 됐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2번 글쓰리의 생각을 파악하며 기호와 조각과 똥덩어리를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 원작 박지원, 글 강민경, 그림 최현묵. 나리는 일행보다 서둘러 새벽같이 길을 떠났다. 나리의 부지런함 때문에 말은 히잉 울고 잠이 덜 깬 장보기는 툴툴거렸지만 창대는 그런 나리가 좋았다. 나리 덕분에 창대는 이번 사행길이 흙먼지만 먹고 가는 마부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처럼 느껴졌다. 창대야, 장보가, 우리나라 선비들이 연경에서 돌아온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나리의 질문에 창대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보기가 대답을 툭 뱉었다. 뭘 먹고 왔냐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 나라 사람들은 책상 다리 빼놓고 다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요? 장보기의 대답에 나리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 여행에서 제일 가는 경치가 뭐였는지 하나만 짚으라는 거다. 한마디로 제일 눈호강을 시킨 게 뭐였는가 묻는 것이죠. 창대가 제법 아는 척을 하며 말하자 나리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창대는 나리를 쫓아 이것저것 눈에 담기는 했지만 딱히 제일 가는 경치가 뭐였는지 꼽아볼 생각은 못했었다. 나리 뒤에서 흘깃흘깃 겨눌질을 했을 뿐이어서 창대는 스스로 감탄한 경광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창대는 묵묵히 나리의 말을 기다렸다. 어떤 이는 요동천리 넓은 들판을 꼽고
어떤 이는 구효동의 백탑을 꼽기도 하지. 큰 길가의 저자와 점포, 계문의 안개 낀 숲, 노구교, 산해관, 동학묘, 북진묘 등 대답이 분분하여 참으로 어떤 것인지 진짜 장관인가 싶기도 하고 중국의거 다음에 혀를 내두르기도 하지. 나리가 말한 것 중에 아직 창대가 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미 본 것도 있었다. 하지만 창대는 뚜렷이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았다. 제대로 알고 본 것이 없어 조선이나 중국이나 동학묘나 북진묘나 다 거기서 거기였다. 그러나 인류선비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하고 근엄하게 말하곤 하지. 중국엔 도무지 볼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으면 인류선비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야. 황제는 물론 장상과 대신 등 모든 관원과 백성이 머리를 깎았으니 오랑캐요. 오랑캐의 나라에서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리의 말에 장보기가 무릎을 치며 깔깔 웃었다. 진짜 인류선비가 맞는데쇼? 어쩜 그리 내 속을 시원하게 알아준단 말입니까? 안 맞죠? 중국은 오랑캐의 나라인데 볼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나리는 장보기의 말에 대꾸 없이 말을 이었다. 이류 선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성곽은 만리장성을 본받았고 궁실은 아방궁을 흉내냈을 뿐입니다. 선비와 백성은 위나라, 진나라 때처럼 겉만 화려한 기풍을 쫓고 풍속은 온갖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10만 대군을 얻어 산해관으로 쳐들어가 만주족 오랑캐들을 소탕한 뒤에라야 비로소 경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보기는 아까보다 더 좋아하며 배를 잡고 낄낄거렸다. 저는 이류선비가 더 좋습니다요. 과연 맞는 말이죠. 10만 대군으로 오랑캐를 쳐부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장보기뿐 아니라 조선의 백성이라면 지금의 중국인 청나라를 다 오랑캐의 나라로 여겼다. 청나라나 외적이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가 도와준 고마움을 오랫동안 잊지 않은 까닭도 있었다. 창대는 나리의 생각이 궁금했다. 나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역시 오랑캐의 나라라 볼 게 없다고 여기시는지요? 창대의 질문에 나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나는 시골의 삼류 선비이지만 중국의 제일 가는 경치는 저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라고 말하고 싶구나. 나리의 말에 장보기가 이번엔 아예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렀다. 이히히 기와 조각요? 또 똥덩어리랍쇼? 개똥요? 소똥요? 우헤, 그럼 똥을 조선까지 고이고이 가져갈깝쇼? 창대는 장보기처럼 웃지 않았지만 나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리가 창대와 장보기를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더위에 지쳐 헛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창대가 슬쩍 나리의 표정을 살폈지만 나리는 장난을 치는 것 같지도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리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대개 백성을 위하는 자는 백성과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마땅히 이를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는 법이다. 저들이 것을 익히고 저들보다 낫게 되어야 비로소 중국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게 기와 조각이랑 똥덩어리랑 무슨 상관이란 말씀입니까? 장보기가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지 않고 물었다. 깨진 기와 조각은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집에 담을 쌓을 때 깨진 기와 조각을 둘씩 짝을 지어 물결 무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네 조각을 모아 쇠사슬 모양이나 엽전 모양을 만들지 않느냐? 깨진 기와 조각도 알뜰하게 사용했기에 천하의 고운 빛깔을 다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창대도 중국에서 뜰 앞에 벽돌을 깔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집들도 여러 빛깔의 유리 기와 조각과 둥근 조약돌을 주워다가 꽃, 나무, 새, 동물 모양 등을 아로새겨 깔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이는 예쁘기도 했지만 비 올 때 흙이 진창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했다. 똥오줌을 생각해 보아라.
세상에 둘도 없이 더러운 것들이다. 하지만 걸음으로 쓸 때는 한 덩어리라도 흘릴까 하여 조심하고 말똥을 모으려 삼태기를 들고 말꽁무니를 따라다니기도 하지 않느냐. 똥을 모아 그냥 두는 법도 없다. 네모 반듯하게 쌓거나 팔각, 육각 등의 누각으로 쌓아 올려 똥걸음 또한 모양을 만들어 두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저 깨진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야말로 가장 볼만한 것이라 꼽을 것이다. 높디 높은 성곽이나 궁실, 웅장한 사찰과 광활한 벌판보다 이것들이 더 아름답다 하지 않겠느냐. 말을 마친 나리는 흐뭇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대도 나리를 따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멀리 똥 누각이 보였다. 그때까지 멀리서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날까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던 똥 누각이 나리의 말씀에 오늘은 달리 보였다. 무심코 보아 넘겼던 깨진 기와 조각들이 오늘은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게 느껴졌다. 창대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깨진 기와 조각을 눈여겨보는 날이라면, 똥오줌을 아름답다 하는 날이라면 혹시 날이 저 같은 천민도 저런 똥오줌이나 깨진 기와 조각처럼 쓸모가 있을깝쇼? 창대보다 먼저 입을 연 건 장복이었다. 자신이 생각과 비슷한 장복이의 말에 창대는 깜짝 놀라 장복이를 건너다 보았다. 낄낄거리며 웃던 장복이의 얼굴에 어느새 장난기와 웃음기가 싹 거쳐 있었다. 나리에게 묻는 장복이의 말투도 사뭇 가라앉아 있었다. 나리는 대답 대신 장복이를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눈빛이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창대는 나리의 대답이 너무나 궁금했다. 혹여 똥오줌보다 못할까? 깨진 기와 조각보다 쓸모가 없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창대가 느끼기엔 한식경같이 시간이 지나갔다. 똥과 기와 조각은 사람의 손길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거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다른 사람의 손길만 기다리겠느냐. 스스로 쓰임새를 찾는다면 어찌 똥오줌이나 깨진 기와 조각의 쓰임새에 비하겠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보다 못할 것이니라. 에이, 그게 뭡니까요? 맞으면 맞는다, 아니면 아니다, 명확히 대답을 해주셔야지. 장복이의 응석에 나리는 다시 한번 꼬집고 말하였다.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닌 거야. 그 이후로 장복이가 아무리 아양을 떨고 투정을 부려도 나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창대는 나리의 말을 씹고 또 씹어보았다. 스스로의 쓰임새를 스스로가 찾지 않으면 똥오줌 깨진 기와보다 못하다는 말은 창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의 쓰임새는 과연 무엇인가? 말고삐를 잡고 흙먼지를 마시는 것밖에 세상에서 창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다. 장복이는 그새 진지함은 개눈 감추듯 하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창대는 저 멀리 서 있는 똥누각이 차라리 부러웠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았죠? 먼저 여기 잠깐 볼게요.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봅시다 했거든요. 그 글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려면 제목,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표현 따위를 살펴야 해요. 이 글은 글쓴이가 나리의 말로써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의도와 목적으로 나타냈어요 했거든요. 왼쪽에 선생님이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창대와 장보가 우리나라 선비들이 연경에서 돌아온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말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랬거든요. 그게 뭐야? 뭘 물어봤을까? 이러니까 여기 장보기는 그냥 뭘 먹고 왔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막 이러는데 나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번 여행에서 제일 가는 경치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만 짚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떤 이는 요동천리 넓은 들판을 꼽고 어떤 이는 백탑을 꼽고 큰 길가에 점포 가게, 계문의 안개 낀 숲, 노구교, 산해광, 북왕묘, 북진묘 등
대답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멋있나 싶기도 하고, 야, 이렇게 많구나 해서 중국의 거대함에 혀를 내두른다 이랬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인류 선비, 제일 가는 선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중국엔 도무지 볼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지금 방금 보았을 때는 넓고 커서 많은 것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인류 선비라는 분은 이렇게 볼 곳이 없다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황제는 물론 장상과 대신 등 모든 관원과 머리를 깎았으니 오랑캐다. 청이다, 청. 그러니까 명나라를 멸망시킨, 방금 이야기했지만 멸망시킨 청인데, 그리고 그 청을 일컫는 말이 오랑캐다, 나쁜 말로. 그러니까 오랑캐,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무엇이 볼 것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는 선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네요. 성곽은 만리장성을 본받았고 공씨는 아방궁을 흉내냈다. 선비와 백성은 위나라 진나라 때처럼 겉만 화려한 기풍을 쫓고 풍속은 온갖 사치에 빠져있다. 사치하고 있구나. 10만 대군을 얻어 산회관으로 쳐들어가 만주족 오랑캐들을 소탕한 뒤라야 비로소 경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적대적인 관계가 온 나라, 온 백성, 그러니까 임금, 신하, 백성에게 할 것 없이 다 적대적인 감정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문물이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뛰어나더라도, 당시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뛰어나더라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오랑캐라고 생각하면서 업신여겼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나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대는 생각이 좀 진지하잖아요. 그래서 창대가 나리의 생각이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물으니까 나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1류, 2류, 3류지만 중국에 제일 가는 경치는 저 기와조각과 똥덩어리라고 말하고 싶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장보기는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기와조각요? 똥덩어리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랑캐가 말한 것은 오랑캐가 만든 것은 볼 곳이 없다. 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높은 건물 또는 시장 또는 다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와조각이고 똥덩어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그쵸? 그렇게 대답하니까 장보기가 막 웃나봐요. 그러자 나리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대개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는 백성과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 나온 것이라고 해도 마땅히 이를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우리 백성을 위하는데 누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의 것이든지 누구의 것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본받으면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다. 저들의 것을 다 익히고 오랑캐의 것을 다 배우고 그보다 낫게 되어야 중국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궁금할 거예요. 기와조각이랑 똥덩어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가. 그래서 말씀하시네요. 깨진 기와조각은 천하에 쓸모없다. 그렇죠? 깨진 기와조각은 쓸모가 없어요. 버려진 것이죠. 버려진 것.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그렇죠? 그러나 백성들이 집에 담을 쌓을 때 깨진 기와조각을 둘씩 짝지어 물결 무늬도 만들고 쇠사슬 모양이나 엽전 모양을 만든다. 이 쓰레기가 이렇게 초나의 고운 빛깔을 다 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똥오줌을 말씀하시는데 똥오줌을 생각해 보아라. 세상에 둘도 없이 더러운 것이죠.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걸음으로 쓸 때는 한 덩어리라도 흘릴까요 조심하고 말똥을 모으려 삼태기를 들고 말 꽁무니를 따라다니기도 하지 않느냐. 똥을 모아 그냥 두지도 않는데요. 여기 보이지만 그냥 육각기둥 또는 이렇게 사각기둥 이렇게 해서 모양을 쌓아 놓는데요. 그쵸? 나는 저 깨진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야말로 가장 볼만한 것이라 꼽을 것이다. 이랬어요. 높디 높은 성곽이나 궁실, 웅장한 사찰이나 광활한 벌판보다 이것들이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뭐 있게 또 가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무엇이 기와 조각과 그쵸? 그 다음에 똥덩어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이게 박지원 선생님이셨죠? 박지원 선생님이 인류 선비이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날이 저 같은 천민도 똥오줌이나 깨진 기와 조각처럼 쓸모가 있을깝쇼?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장보기가 이렇게 실실 웃기나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던 장보기가 이렇게 진지한 말을 했네요. 그러니 나리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똥과 기와 조각은 사람의 손길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 즉 사람이 필요가 없으면 버리고 사람이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가져온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다른 사람의 손길만 기다리겠느냐. 우리는 사람이니까 버려지고 지고 쓸모있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릴래? 이게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다 지워졌다. 스스로의 쓰임새를 찾는다면 어찌 깨진 조각의 쓰임새에 비하겠으며 그렇지 못하면 그야말로 굴러다니는 개똥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본인의 쓰임새는 스스로가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긴다. 다른 사람이 맡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노력, 능력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도 본인의 약점, 장점 이런 것들을 밝혀서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가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본인의 가치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나리가 말씀하신 나리가. 나리가. 박지원 선생님께서. 그쵸? 자, 오른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글쓴이가 제목을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라고 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이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글쓴이는 나리가 중국에서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를 인상 깊게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듯이 쓸모가 없게 보여도 때와 사람에 따라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쵸?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가 그냥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라면 제목에 나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쓸모없게 보이는 것들도 때로는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표현을 찾아보세요 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깨진 기와 조각도 알뜰하게 사용했기에 천하의 고운 빛깔을 다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다른 사람이 손길만 기다리겠느냐.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거야 했는데 여기 다시 잠깐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또 표시도 해놨죠. 너무 지저분하다. 좀 지우고. 네. 여기서 어디 있었냐면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거야 라고 이 부분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다른 사람의 손길만 기다리겠느냐 하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 다음 바로 가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써보세요 했어요. 선생님이 한번 써 놓았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써 놓았는데요. 명나라와의 의리만 생각하고 청을 배척하여 발전이 늦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신분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연암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하고 5번은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 친구들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오늘은 국어 수업 연화 일기를 가지고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글 읽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 끝마치자마자 책을 덮지 마시고 연화 일기에 관한 선생님의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읽기 자료 마련해 놓았으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굿바이.